2025년 9월 19일 DMQA 오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최지형이라고 합니다. 세미나 주제는 Industrial Image Anomaly Detection으로 산업 현장의 다양한 니즈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 과정 진행 중에 있으며 김성범 교수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 연구 주제는 Federated Learning, Semi-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로보틱스입니다. 세미나 청취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노멀리 디텍션, 줄여서 AD란 정상 데이터와 이상치를 분류하는 일종의 이진 분류 과제입니다. 이때 이상치는 정상 데이터에 비해 취득이 잘 되지 않아 학습에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상치를 잘 탐지해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분야가 바로 AD입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인 Unsupervised AD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Unsupervised AD는 정상 데이터만을 활용해 모델을 학습합니다. 학습하는 모델의 종류는 방법론에 따라 다르며 예시에서는 특징 추출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상 데이터만을 학습한 특징 추출기는 당연히 정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특징 추출을 잘 합니다. 반면 학습하지 않은 어떤 이상한 데이터, 이상치가 입력되었을 때에는 제대로 된 특징 추출을 못하겠죠. 즉, 정상 데이터냐 이상치냐에 따라서 모델의 반응, 도출되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다름에 기반해 이상치를 탐지해내고자 하는 것이 Unsupervised AD의 골자입니다. 오늘 세미나 목표는 잘 알려진 Unsupervised AD 외에도 산업 현장의 니즈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에서는 이미지 이상 탐지의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은 지불하더라도 이상치를 수집해 함께 학습에 활용하는 Supervised AD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상치는커녕 활용할 수 있는 정상 데이터조차 없는 상황도 있겠죠. 이럴 때는 사전 학습된 파운데이션 모델의 지식을 이용하여 학습 없이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는 제로샷 AD 방식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치 특성상 이미지 정보만으로 탐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모달리티를 활용해 정보를 보완하는 멀티모달 AD 방식이 유용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각각 하나의 방법론을 예시로 들어서 자세한 설명을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상치를 소량 활용해 탐지 성능을 끌어올리는 슈퍼바이즈드 A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슈퍼바이즈드 AD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그냥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를 함께 학습을 해서 일반적인 이진 분류 문제를 푸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이상치를 대량 수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지불하여서 수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산되는 절대적인 양 자체가 부족한 것이 이상치이기 때문에 이상치는 소량만 활용한다고 전제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이 소량의 이상치를 이용해서도 이진분류 방식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림의 예시와 같이 이 특징 추출기를 학습을 하여서 우리가 학습한 이상치에 대한 특징 분포와 정상 데이터에 대한 특징 분포 간의 거리를 벌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소량 이상치에 대해서 모델이 과적합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학습한 이상치에 대해서는 좋은 탐지 성능을 가지게 되더라도 그보다 훨씬 다양한 학습하지 않은 이러한 노란색 이상치에 대해서는 탐지 성능이 낮아질 수 있는 이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소량 이상치에 대한 과적한 문제를 해결한 슈퍼바이즈드 AD 방법론으로 23년도 CBPR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름이 조금 복잡한데요. 핵심 키워드는 바운더리 가이디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 도움을 받아서 이상치를 탐지하겠다는 의미이겠죠. 방법론 이름 역시 바운더리 가이디드 어노멀리 디텍션을 줄여서 BGAD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BGAD는 어떠한 방식으로 소량 이상치에 대한 과적한 문제를 해결했는지 집중하여서 이후 내용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BGAD의 첫 번째 단계는 이상치 탐지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BGAD는 CNFlow라는 방식을 사용하여서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핵심은 우리가 알고 싶지만 직접 구할 수는 없는 복잡한 분포 P세타를 간단한 정규 분포 PZ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CNFlow는 정상 데이터 X를 어떠한 정규 분포상의 데이터 Z로 변환합니다. 중요한 점은 CNFlow는 가역 연산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Z에서 X로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이용하면 P세타 X를 다음과 같이 PZ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도 과정은 간단하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알기 쉬운 것, 그리고 계산 가능한 것을 곱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분포를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분포가 정상 데이터에 대한 최대 가능도를 가지도록 CNFlow를 학습하는 단계는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추정한 정상 데이터 분포에 기반해서 이상치 탐지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상치 점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X라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가 얼마나 이상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1에서 P세타 X라는 값을 빼는 간단한 방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P세타 X는 이 X라는 데이터가 정상 분포상에서 어느 정도의 확률로 샘플링 되는지를 의미하므로 높을수록 정상에 가깝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는 베타로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SX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상 데이터 중 B번째 퍼센타일을 설정하는데 사용합니다. 이 B번째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정상 데이터가 가지는 로그 P세타 X 값을 저희는 정상 데이터 경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인 타우는 보다 강건한 이상치 탐지를 위해서 첫 번째 경계로부터 여백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텀입니다. 이처럼 처음 경계로부터 타우만큼의 여백을 두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상치 탐지에 사용할 이상치 경계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 경계를 설정할 때 정상 데이터만을 활용하고 특정 이상치에 대해서는 의존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계부터가 어떤 특정 이상치에 대해서 과적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였으므로 이를 위해서 잘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간단한데요. 저희가 설정했던 두 가지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정상 데이터는 더 안쪽으로, 이상치 데이터는 더 바깥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로스식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은 이 전체 손실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그 중에 앞쪽에 해당하는 항이 정상 데이터를 안쪽으로 당겨주는 항이 되겠습니다. 식은 복잡하지만 의미를 풀어 설명을 하자면 이 정상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이 점선 안쪽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로스가 0, 점선 바깥쪽에 있을 때는 로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 특징 추출기가 정상 데이터들을 경계 안쪽으로 밀어넣는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 전체 손실 함수 중 우측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상치를 바깥으로 밀기 위해서 존재하는 항으로 아까 설정해놨던 두 번째 이 이상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치가 안쪽에 있다면 로스가 존재하고 바깥에 존재한다면 로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로스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상치들을 경계 바깥으로 밀어주게 되겠죠. 정상 데이터와 이상치를 한데 모아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정상 데이터들은 정상 경계 안쪽으로, 이상 데이터들은 이상 경계 바깥으로 밀어주는 식으로 조금 더 탐지에 명확한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논문에서는 이 방식이 이 특정 이상치에 대한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정상 데이터와 우리가 학습에 활용하는 이상치가 서로 무한정 멀어지도록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경계를 넘기만 하는
넘기만 하면 로스가 0이 되는 다소 온건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에 활용하는 이상치에 대해서 과적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BGAD의 이론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의도가 현실에서 통했는지 실험 결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는 엠비텍 AD 데이터셋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미지 AD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셋임을 강조드리며 데이터셋의 사진 예시는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즈드 AD를 위한 이상치는 카테고리별로 10장을 활용하였습니다. 정량 평가를 위해서 사용한 지표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어노말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성능 지표인 이미지 레벨 AUROC는 표 가장 하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레벨 민의 민은 카테고리별 성능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어노말리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성능 지표인 픽셀 레벨 AUROC와 프로 커브는 그 위에 민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슬래시를 기준으로 왼쪽이 AUROC, 오른쪽이 프로 커브에 해당합니다. 프로 커브는 픽셀 레벨 AUROC에 비해서 작은 이상치에 대해서도 공정한 지표이며 세 가지 지표 모두 1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는 언슈퍼바이즈드 AD 방법론과 슈퍼바이즈드 AD 방법론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상치를 함께 활용했을 때 얼마나 성능이 향상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저희 제한 방법론인 BGAD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방법론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세 가지 지표 모두 뚜렷한 성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프로 커브에 대한 성능 향상이 뛰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슈퍼바이즈드 AD 방법론들과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두 가지 비교 방법론에 대해서는 세그멘테이션 성능이 기억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방법론들이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BGAD는 타 슈퍼바이즈드 AD보다도 성능이 앞서며 마찬가지로 프로 커브의 성능 향상이 가장 뚜렷함을 확인했습니다. 프로 커브의 향상이 뛰어나다는 것은 작은 이상치를 정확하게 잘 탐지해냄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성 평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 사실인데요. 두 번째 줄의 언슈퍼바이즈드 AD 방식인 MSFD에 비해서 네 번째 행의 BGAD가 모든 카테고리에서 이상 부위를 더 잘 탐지해낼 뿐 아니라 세 번째 열의 실금과 같이 이상치가 아주 작을 때에도 이상치에 해당하는 영역만 정확히 타겟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타 방법론 대비 앞서는 것은 확인하였으니 이상치 소량 활용이 이상치 탐지에 정말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위쪽 그림의 분포도가 이를 잘 나타냅니다. 좌측은 이상치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 BGAD의 정상 데이터 분포와 이상 데이터 분포를 그린 것으로 일부 영역에서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측은 이상치를 활용했을 때의 결과로 두 분포 간 경계가 명확합니다. 즉 이상치를 활용했을 때 두 분포 간 차이가 두드러짐을 의미합니다. 의도가 통했다는 것이고요. 아래쪽 그림은 그럼에도 학습에 활용한 이상치에 대한 과적합은 막았음을 보여줍니다.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의 분포를, 특징 분포를 2차원 평면상에 투영한 것으로 초록색이 정상 데이터, 노란색이 학습에 활용한 이상치, 붉은색이 학습에 활용하지 않은 이상치를 의미합니다. 언슈퍼바이즈드 방법론인 MSFD는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 자체가 잘 나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슈퍼바이즈드 AD 방법론인 데브넷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 데이터와 학습에 활용한 노란 이상치 간에는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만 학습에 활용하지 않은 붉은 이상치는 정상 데이터와 겹쳐서 분류가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제한 방법론인 BGAD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유로 학습 이상치에 대한 과적합을 방지하여서 학습하지 않은 이상치 역시 정상 데이터와 잘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슈퍼바이즈드 AD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치 일부를 학습에 활용함으로써 이상치 탐지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정반대에 해당하는 제로샷 AD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로샷 AD는 이상치는커녕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정상 데이터조차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로샷의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샷 모델이란 학습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반적인 수행 능력을 가지는 사전학습 모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와 기린을 분류하며 사전학습한 모델이 마치 사람처럼 코끼리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활용해 코끼리가 이상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이는 제로샷 모델입니다. 제로샷 모델의 성능은 결국 얼마나 방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얼마나 잘 응용할 수 있는가에 달린 셈입니다.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란 이러한 제로샷 모델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추가적인 학습 없이 모델을 새로운 분류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로샷 AD는 제로샷 모델을 새로운 AD 상황에 추가 학습 없이 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니 좋은 모델에 의존하겠다는 것이죠. 2023년 12PR에서 발표된 방법론 윈클립은 클립이라는 제로샷 모델을 활용해 제로샷 AD를 수행합니다. 윈클립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클립은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기존 분류 모델이 이미지를 고정된 레이블에 대응시켜서 학습을 했다면 클립은 이미지 4억 장과 이에 대한 자연어 설명과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합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 한국어로 대조 학습은 간단히 말해 비슷한 데이터는 가깝게, 다른 데이터는 멀어지도록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사진과 그에 대한 텍스트는 의미적으로 유사합니다. 따라서 클립은 두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벡터가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가깝도록 두 가지 인코더를 학습하게 됩니다. 반대로 김치에 대한 이미지 텍스트 쌍은 해리포터에 대한 이미지 텍스트 쌍과는 의미론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클립은 두 데이터 쌍 간 거리가 멀어지도록 학습을 합니다. 이와 같은 학습을 이미지 사역장과 자연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며 클립은 이미지와 자연어 간 의미 관계라는 방대한 사전 지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제로샷 모델은 사전 지식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 역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클립의 사전 지식을 활용해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는 자연어로 주어진 클래스 정보를 인코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진을 강아지, 고양이, 뱀 중에 분류하고 싶다면 이를 자연어로 넣어서 인코딩을 해주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사진을 해리포터, 아이언맨, 제임스 본드 중에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점은 이 클립은 클래스 설정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인코더에 들어가는 자연어만 클래스에 따라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분류 상황에서도 유동적인 설정이 가능한 것이죠. 이로써 제로샷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제로샷은 달성을 했으니 분류만 제대로 하면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네요. 이 또한 간단합니다. 분류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이미지 인코더에 입력하면 임베딩 스페이스 상의 어떠한 특징 벡터가 될 텐데요. 앞서 텍스트 인코더로 추출한 클래스 벡터들과 비교해서 가장 유사한 클래스로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학습은 전혀 없었으며 동시에 다양한 분류 상황에 유동적으로 적용 가능했음을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클립의 사전 지식과 응용력을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넘어서 어노멀리 디텍션에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간단한 베이스 라인은 클립에게 정상, 비정상이라는 자연어, 텍스트를 클래스로 주고 이진 분류를 시켜보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는 여러 제약사항이 존재합니다. 정상과 이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서 아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멍이 난 바지는 정상일까요? 아니면 이상일까요? 일반적인 바지 제조 회사에서는 이를 이상으로 취급하겠으나 데미지 진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는 정상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상 탐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맥락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윈클립은 간단한 방식으로 이 길을 해결했습니다. 단순히 정상, 비정상이라는 한 가지 자연어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 풍부하고 맥락에 맞는 여러 표현들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메탈 멜티드라는 이 비정상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표현을 비정상 표현 세트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정상 표현 세트와 비정상 표현 세트에 대한 이 표현들을 임베딩을 한 후
정상은 정상끼리, 비정상은 비정상끼리 임베딩 벡터들을 평균하면 이 맥락 정보, 다양한 표현 정보가 포함이 된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대표 표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마찬가지로 수행하게 되면 제로샷 AD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윈클립은 제로샷 AD의 선구자격인 연구로 비교 방법론이 많지는 않습니다. 클립 AC는 앞서 설명한 베이스라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단어를 클래스로 해서 분류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프롬프트 앙상블은 정상, 비정상 표현은 고정을 하되 문장 표현을 여러 적용한 후 임베딩을 앙상블한 것으로 성능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다양한 정상, 비정상 표현인지 아니면 단순히 여러 표현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비교를 위한 실험입니다. 두 가지 비교 방법론은 앞서 설명드렸던 MVTech AD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특히 AU, ROC 성능이 74대로 낮은 성능을 보였지만 윈클립은 평균 92로 그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성능 향상이 추가적인 학습이나 클립에 대한 변형 없이 오로지 클래스 텍스트 입력 방식 변경으로 이뤄낸 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클립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슈퍼바이즈드 AD급의 성능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습 데이터 한정 없이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실험 결과는 어노말리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에 대한 결과입니다. 어노말리 로컬리제이션 혹은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실험 결과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설명드렸다시피 클립은 어노말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모델입니다. 모델 구조 자체가 이미지의 어떤 전역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국소적인 정보가 필요한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태스크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윈클립은 이 클립의 사전 지식을 어노말리 세그멘테이션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사용해 모델 구조를 변형하였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윈도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크롭한 뒤에 넣으면 그로부터 추출된 벡터는 크롭된 영역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지들을 윈도잉을 해서 잘게 쪼갠 다음에 추출을 하게 되면 각 윈도우별로는 국소적인 정보만을 가지는 특징들을 추출할 수가 있겠죠. 윈클립은 이를 이용해서 크롭 사이즈에 따라서 스몰 스케일, 미드 스케일, 그리고 이미지 스케일로 이미지들을 나눠서 정보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뤄지는 작업은 간단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이 정상 표현과 비정상 표현에 대한 특징 벡터와 이미지 벡터 간 유사도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비교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는 전체 이미지에 대한 벡터와 이 텍스트 벡터를 비교했다면 이번에는 크롭된 윈도우별 특징과 텍스트 벡터 간의 유사도 점수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한 픽셀은 여러 윈도우에 여러 크롭된 이미지에 걸쳐 있을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윈도우별 유사도 점수를 평균을 내어서 종합적으로는 픽셀별로 세세한 이상치 점수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앞서 나누었던 이 스몰 스케일, 미드 스케일, 그리고 이미지 스케일별로 각각 진행한 후에 이들 간의 픽셀별 점수를 총 종합을 하게 되면 최종 픽셀 레벨 유사도 점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유사도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픽셀별로 어노말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어노말리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클립을 활용해 제로샷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 방법론들과 비교를 수행했습니다. 이때 비교 방법론에 대한 클래스 표현은 윈클립의 것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두 비교 방법론은 클립에서 기본적으로 추출되는 이미지 특징 벡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로컬 인포메이션이 부족합니다. 반면 윈클립은 윈도우 메커니즘을 통한 로컬 인포메이션 보완으로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상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상치를 단 한 장도 학습하지 않은 클립이 이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라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두 전략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에 대한 전략이라면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멀티모달 어노멀리 디텍션은 이미지 정보만으로는 탐지할 수 없는 이상치를 탐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감자는 정상 감자일까요? 위에서 봤을 때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회전을 시켜서 앞에서 보게 되면 툭 튀어나온 이상 구조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예시는 2D 이미지가 가지는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 이미지를 촬영한 뷰에서 이처럼 이상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이미지만 가지고도 이상 구조를 탐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미지만으로는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2D 이미지는 구조적인 정보가 손실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구조적인 정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3D 구조를 나타내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2D 이미지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손실한 색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모달리티는 함께 활용했을 때 어떠한 상호 보완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23년도 CBPR에서 발표된 멀티모달 AD 연구로 핵심 키워드는 하이브리드 퓨전입니다. 방법론이 다소 복잡하기는 하나 2D 색채 정보와 3D 구조 정보를 어떻게 잘 융합할 것인지 그리고 융합한 정보를 어떻게 이상치 탐지에 활용할 것인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모달리티의 특징을 융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각 특징을 추출해야겠죠. 이와 같은 3차원 오브젝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오브젝트에서는 두 가지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D 색채 정보를 가지는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예시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촬영을 해서 이미지를 취득했습니다. 두 번째는 3차원 구조 정보를 가지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데이터 모두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2D 이미지는 토큰으로 나누어서 사전 학습된 비전 트랜스포머에 입력돼서 토큰별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역시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전 학습된 포인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활용하게 되는데 비전 트랜스포머와 마찬가지로 토큰화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먼저 FPS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가장 멀리 떨어진 n개의 대표 포인트를 선택하게 되고 이들과의 거리를 기반으로 K-네이버 클러스터링을 수행해 토큰화를 마치게 됩니다. 이후 과정은 비전 트랜스포머와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특히 포인트 트랜스포머를 활용해서 토큰별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같은 토큰 내 이 포인트들은 2단계에서는 동일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모달리티별 특징 추출은 이제 완료를 했는데요. 이렇게 추출한 두 특징을 바로 합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2D상의 토큰과 3D상의 토큰이 현재로서는 공간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3D 토큰을 2D 토큰으로 정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3D 토큰 특징이 존재할 때 이들을 이미지를 촬영했던 것과 동일한 방향상의 평면으로 투영합니다. 예시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촬영을 했으므로 Z를 0으로 고정하면 될 것입니다. 모든 점에 대해서 같은 작업을 수행하면 이 3D 토큰 특징을 2D 평면상에 프로젝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영된 점들을 2D 토큰화를 했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드를 나누어 각 패치별로 이 그리드별로 특징값을 평균 내주게 되면 3D 특징을 2D 특징과 동일하게 정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는 공간적으로 각 토큰이 완전히 매칭되기 때문에 단순 덧셈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모델리티에서 별도의 모델로 추출된 두 특징을 단순히 더하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융합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두 특징 간 이 의미 관계를 형성해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앞서 윈클립에서 설명드렸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마찬가지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동일한 공간을 나타내는 이 토큰별 특징끼리는 유사하게 다른 공간을 나타내는 토큰별 특징끼리는 멀어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융합에 사용되는 특징은 최종 레이어, 이전 레이어에서 추출된 특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대상이 되는 최종 특징은 지나치게 유사하기 때문에 멀티모달리티를 사용하는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출력된 최종 3D 특징과 2D 특징을 패치별로 더하는 것으로 퓨전은 완료되게 됩니다. 융합 특징을 추출하였으니 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상치를 탐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시에는 이 정상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융합 특징들을 메모리 뱅크에 모아둡니다. 추론, 즉 이상치 탐지를 수행할 때에는 테스트 데이터에서 추출한 융합 특징을 메모리 뱅크 내 특징들과 비교하여서 가장 유사한 특징을 인출합니다. 인출된 특징은 테스트 데이터 특징과 가장 유사한 정상 특징임을 강조드립니다. 그러한 특징과도 거리가 멀다면 텍스트 데이터는 이상치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항상 융합 특징만이 유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융합 특징은 2D 색채 정보와 3D 구조 정보를 복합적으로 이용해야 탐지할 수 있는 이상치에는 유리하나 간단한 색채 정보 혹은 구조 정보로만 탐지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융합하기 이전 이미지 특징과 포인트 클라우드 특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되 이미지 특징과 포인트 클라우드 특징을 위한 메모리 뱅크 2개를 추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메모리 뱅크에서 인출된 융합 특징을 포함해서 색채 정보 그리고 구조 정보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게 되면 멀티모달리티 방식의 이미지 이상 탐지가 완료되게 됩니다. 어노말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실험 결과를 마지막으로 세미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MBTech 3D 데이터셋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MBTech 데이터셋에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붙여서 만든 데이터셋입니다. 지표는 AUROC가 사용되었으며 전체적인 분류 성능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이래 갈수록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래 있는 도표는 3D, RGB, 멀티모달 순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각 모달리티별 비교 방법론과 성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한 방법론이 모달리티, 비교 방법론 양쪽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멀티모달리티 방식의 우수성과 제한 방문론이 해당 방식에 가지는 가장 적합한 방문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잘 알려진 언슈퍼바이즈드 AD 외 3가지 AD 전략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슈퍼바이즈드 AD는 이상치를 소량 활용하여 큰 성능 향상을 이끌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제로샷 AD는 학습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전혀 없더라도 클립과 같은 제로샷 모델을 이용하여 이상치를 충분히 탐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만으로 이상치를 탐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른 모달리티, 예를 들어서 3D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보완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